혹시 가족 모임에서 부부 갈등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시댁과 아내 사이 작은 오해 하나가 가정을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내가 시댁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생긴 부부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만 아내는 거절합니다. 서로의 고집과 자존심이 충돌하는 순간이 계속됩니다. 이런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율곡 이인은 부부 화합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갈등을 통해 배우는 가정과 부부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과 부부 관계를 지키는 작은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중년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아내는 똑 부러지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터 시댁과의 왕래를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고 시어머니 생신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내의 요리 솜씨에 대해 한마디 하신 것이 발단이었죠. 음식을 왜 이렇게 짜게 하나? 아마 시어머니는 그저 무심코 하신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던 아내는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뵙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시댁에 가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세요. 나는 절대 안 가요. 이런 말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날로 냉랭해져만 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뵙지 못하는 아이들은 왜 우리는 할머니 댁에 안 가요? 라고 물었고, 이럴 때마다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 또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내의 성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원래 고집이 센 편이었고, 한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자존심이 매우 강해 누군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온화하고 참을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아내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5년 넘게 계속되면서 이 가정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 멀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부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갔는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이런 문제에 어떤 해답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한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바로 율곡 이이 선생님의 경목요결이라는 책이었죠. 그 책 속에서 남편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부부 화합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셨나요? 천하, 즉 세상의 모든 일보다도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은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결국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거구나. 율곡 선생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생님께서는 부부란 원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이룬 관계라는 걸 잘 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아내가 자란 집안의 방식이 있고 남편은 남편이 자란 집안의 방식이 있습니다. 음식간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당신이 변해야 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들죠. 마치 내 방식이 정답이고 상대방 방식이 오답인 것처럼 말입니다. 율곡 선생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이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죠. 평생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틀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감정을 조절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감정 조절과 존중입니다. 남편은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구나. 어머니 편만 들었지 아내 편을 들어준 적이 있었나?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만 생각했지.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했어. 시어머니께서 정말 나를 무시하려고 하신 걸까? 아니면 그냥 연세 드신 분의 습관적인 말씀이었을까? 율곡 선생님께서는 이런 부부관계에 대해 더 구체적인 조언도 하셨습니다. 시댁이나 친척 모임도 부부의 평화 아래 조율하십시오. 작은 일로 갈등을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시댁 방문, 명절 모임, 이런 것들이 부부싸움의 큰 원인이 되죠. 그런데 율곡 선생님은 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꿰뚫고 계셨던 겁니다. 선생님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시댁에 꼭 가야 한다 혹은 시댁에 절대 가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바로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조율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당신이 일주일에 2번 가는 게 싫다면 한 번만 가되 전화라도 자주 드릴게요. 시어머니께 제가 상처받았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고집만 꺾지도 않고 상대방을 완전히 꺾지도 않는 지혜 말이죠. 남편은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드디어 아내와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요.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과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자 아내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조그만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갈등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정을 지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율곡 선생님의 이 가르침은 전혀 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아진 현대 사회에 더욱 필요한 지혜입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작은 것들입니다. 말투 하나, 습관 하나, 사소한 오해 하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것들을 너무 크게 키웁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방식만 옳다는 고집 때문에 말이죠. 율곡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화합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온 집안이 웃음꽃이 핍니다.
반대로 부부가 불화하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집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부부 화합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한 문장이 이 부부의 5년간의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율곡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남편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은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아내는 처음에는 또 시댁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요. 어머니께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시댁에서 받은 상처들, 나는 그냥 별일 아니네 하고 넘겼죠. 당신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너무 고집만 부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나를 무시하려던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신 말씀인 건지 생각해보니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가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부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고통을,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하루 종일 있는 게 힘들다면 점심만 함께하고 저녁은 우리 가족끼리 보내는 건 어떨까요? 시어머니께 제 마음을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상처받았던 부분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어머니께도 당신 마음을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 편에 설게요. 이렇게 조금씩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어머니를 찾아뵙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집사람이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머니께서 무심코 하신 말씀들이 집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됐나 봐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내가 그랬구나.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내는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오히려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그 주말 아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아이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손주. 자주 오너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율곡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부부 화합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 같아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화목하니까 아이들도 웃고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집안 전체가 달라졌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부 화합이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아무리 효도가 중요해도,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가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율곡 선생님께서 부부 화합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작은 배려와 이해가 기적을 만듭니다. 5년간의 갈등도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상대방 편에 서보려는 배려로 풀렸습니다. 당신이 변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해해보자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이들 앞에서의 화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삽니다. 반대로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넷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자란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중간 지점을 찾으세요. 내 방식대로 또는 당신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 방식을 만들어 가세요. 시댁 방문도 명절도 모든 것을 부부가 함께 조율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으신가요? 작은 오해로 마음의 벽이 생기지는 않았나요? 시댁 문제로, 친정 문제로, 아니면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다투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부부 화합이 천하보다 귀하다. 500년 전 율곡 선생님의 이 한마디가 한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다가가 보세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그동안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당신을 더 이해하고 존중할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배려가 가정을 지킵니다. 작은 이해가 평생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율곡 선생님의 지혜를 실천하시어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면 온 집안이 웃음꽃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율곡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부 화합의 시작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혜를 나누세요. 내일도 한 편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깨우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